법조문까지 얘기해?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법조문을 원하지 않아요. 그치. 법조문 원하지 않고 이게 기다 아니다만 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특허그룹뷰의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훈입니다. 상표 시리즈 3탄! 3탄. 네. 오늘은 키워드 광고입니다. 요즘 핫하죠,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 이것도 네이버 네. 스토어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처음에 내 쇼핑몰 상품을 올렸을 때 얘가 뭐를 검색해야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걸 그냥 알아서 찾아오지는 않잖아. 그쵸. 않잖아요.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할지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시키려고 열심히 이렇게 광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끔 이 키워드 광고를 하실 때 그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무리수인 경우가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그 무리수인 경우와 애매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타인의 상표. 이 상표를 나의 쇼핑몰 이름이나 아니면 나의 회사명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아니면 내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명에 끼워 넣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걸 파는 것도 아닌데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상표에 물건을 팔지 않는데 그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파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3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파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의 명성이라든가 고객 흡수력, 흡입력 이거를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TV 모니터를 팔면서 거기다 삼성전자 모니터 그 제목에 쓰는 거죠? 그걸 뭐라 할까? 뷰 모니터인데 뷰 삼성전자 모니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제목에. 하지만 내가 판매하는 그 모니터 그리고 그걸 뭐 패키지에는 삼성전자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삼성을 딱 검색했을 때 너네 뷰가 뜨는 그 화면을 내가 보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너네를 노출시키려고 한 그 광고 행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3자의 상표를 이용해서 너네들을 광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재판에서 뷰에서 주장을 해요. 근데 봐라, 우리는 그냥 이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서 이 키워드 광고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삼성전자를 표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해요. 했더니 판사 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너네가 일단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사용해가지고 고객을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사정이지 일단 너네가 광고행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것도 약간 억울한 느낌 있지 않아요? 왜요? 나는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 억울해요? 내가 그 사람이면. 왜냐면은 상표라는 게 결국엔 그런 의도 자체가 혼동해서 상표를 붙여서 이게 팔 때 이제 이거 삼성전자 겁니다 하면서 광고하고 딱 팔 때 이제 그런 오인운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취지상.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뷰만 팔았거든. 뷰 모니터만 열심히 팔았을 뿐인데 너는 삼성전자 그 상표를 이용했다, 사용했다 라고 하면서 침해라고 하면 약간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상표법상 이제 상표의 사용 행위를 가지고 이게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쵸. 이때 이 상표권 사용이라는 행위에 대한 그 범위를 봤을 때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예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 표시하는 행위도 이제 개정법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 규정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상표의 사용이고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표권 침해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얍삽한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얍삽하죠. 타인의 상표권이 가지는 그 파워를 이용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상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키워드 광고로서 근데 이 키워드 광고가 눈에 보여지는 키워드 광고로서 사용하면 이거는 거의 논란의 여지 없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키워드 광고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명칭이라던가 그 홈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명 그 다음에 제품 페이지 뭐 등등에 다 삼성전자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없고 나는 단순히 해시태그라던가
아니, 단순 키워드로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네. 이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에선 케이스가 없어요. 이 케이스가 없다는 거 가지고 그럼 써도 되는가?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관련된 분쟁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상표권 침해되는지 여부는 한번 법으로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근데 관련 판례도 있어요. 루이비통이랑 구글이랑 싸웠어. 어떻게 싸웠어요?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루이비통이 구글한테 건 건 아니고 구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자기의 상표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키워드로서 구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성이나 고객 흡입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한 그 업체도 같이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구글한테는 사실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혔다. 하지만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그 알파라는 업체들 거기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와. 이거 무섭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이거는 같은데 나는 되게 판매자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판매자 편. 왜냐면 억울해. 왜냐면 이런 게 우리 유튜브 올릴 때 막 태그 달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쓸 게 없으니까 변리사 썼으면 쓸 게 없으니까 뭐 변호사도 쓰고 회계사도 쓰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써보잖아요. 그냥 뭐 맞아요. 써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자 우리가 유튜브 올리는데 변리사 쓰고 변호사 쓰고 회계사 쓰고 근데 변호사 회계사 이건 상표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죠. 네. 네.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네. 이 끌어들일 때 루이비통은 아니지만 뭐 루이비통이 뭐 짝퉁을 파는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루이비통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 같이 관심을 가진 상품들. 상품들을 파는 쇼핑몰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루이비통 검색했을 때 같이 뜨는 게 좋겠지. 이거 그렇죠. 네. 그치. 키워드 광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업체에서는 루이비통이랑 같이 뜨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같이 뜨는 게 왜 중요하냐? 루이비통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쇼핑몰에 와서도 구매를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거 키워드 광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 딱 하고 돈을 내잖아요. 거기다 네네. 클릭할 때마다 또 일정 비용을 내는데 루이비통을 그 키워드에 넣어놓고 자기가 딴 걸 팔면 그 유튜브 태그랑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 논의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이런 두 번째 말한 애매한 그런 키워드 광고 행위도 상표권 침해를 보자는 게 주류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심하셔라. 네,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키워드를 선택할 때 좀 조심해가지고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등 1바로 걸리면 대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나가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죠. 나가가지고 대걸레로 막 두드려 패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표권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표권자의 편을 들고 자 누구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표권이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 반반인가? 우리가 네. 반반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에 안 걸리게 다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표권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남의 상표권에 그런 명성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빨리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내가 상표권자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래나 저래나 결국 상표권이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니까 권리를 좀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다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네. 너무 장사라는 게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무형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쵸 어떻게 지켜나갈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좀 더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